자,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행은 3178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요. 컬럼은 이제 8개의 컬럼, 9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9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아, 전부 다 널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자, 이 중에서 데이터 타입 부분을 좀 볼게요. 데이터 타입 부분을 보시면 데이트 UTC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트 UTC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 타입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이거 문자열이란 뜻입니다. 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문자열로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이런 문자열을 보고서 뭐라고 읽을까요? 2019년 6월 20일 15시 0분 0초 이렇게 읽겠죠. 그렇게 읽겠지만 컴퓨터는 단순히 이거를 문자열로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정보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음. 그냥 이 상태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 상태로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문자열이 그대로 틱의 레이블로 사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계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X축에 시간을 놓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놓고 여기를 이렇게 틱을 이렇게 잘라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틱을 잘라줄 텐데 이 틱들마다 이 문자열을 그대로 이렇게 길게 쓸 거란 얘기예요. 길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문자열이 너무 길어가지고 밑에 틱들이 막 겹쳐가지고 까맣게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문자열의 순서하고 시간의 순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순서는 A, B, C, D, 1, 2, 3, 4 이런 순서잖아요. 근데 시간은 또 그 순서가 그렇지가 않죠. 뭐 사실은 비슷하긴 하겠지만 연, 월, 일, 시, 분, 초 이런 식으로 순서를 세 나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데이터 변환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자열 타입을 시간 타입으로 변환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메서드 하나 아시면 돼요. 메서드 하나 아시면 되고, 자, 우리는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컬럼 이름 중에서 date utc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그죠? 얘의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 문자열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줄 거예요. 바꿔줄 겁니다. 컬럼 이름을 왜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컬럼 이름을 문자열로 줬을까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점, 데이트, 점, UTC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이거는 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UTC 뭐 이런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럼 이름에 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반드시 컬럼 이름을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찾아서 쓰셔야 돼요. 자, 어, 시간 타입으로 변환하는 함수가 판다스가 가지고 있어요. 판다스가 2로 시작하는 함수 찾아보시면 돼요. 2. 2 date time이야. 2 date time. 여기다가 컬럼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df, 데이터 프레임, 데이트 UTC. 이걸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TC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거를 true로 바꿔줄게요. 왜 그러냐면 UTC라고 하는 게 false로 되어 있거든요. false. 근데 우리는 지금 UTC라고 하는 타임 체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true로 바꿔주셔야 돼요.
유니버설 타임 코디네이트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린치 천문대 기준 시간이란 뜻이에요. 영국의 우리가 그 경도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시간하고 미국 시간하고 다르고 런던 시간하고 그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간하고 다르죠. 그렇죠? 런던하고 우리나라가 대략 한 9시간? 8시간인가 9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시간을 표시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UTC는 유니버설 타임 코디네이트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거를 추루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의미는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바꾸겠다는 뜻이고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바꾸겠다는 뜻이고 이 컬럼만 UTC 추루로 해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바꿨으면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저장하지 않으면 데이터 프레임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해 주시고 인포를 다시 보시면 여기 데이트 타입이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오브젝트가 아니라 데이트 타임 64라고 되어 있죠. 64비트를 이용한 날짜 시간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출력했을 때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df.head 보시면 여기가 내용이 바뀐 건 없을 거예요. 6월 21일 0시가 가장 위쪽에 있었죠. 그 다음에는 6월 20일 23시, 6월 20일 22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죠?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죠. 어, 타임만 바뀐 거예요. 출력되는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함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to date time, date time, date time. 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냐면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런던만 딱 우리가 잡을게요. 런던에 이산화질소가 있었죠. 그 다음에 PM25가 있었죠. PM25 그 시계열 그래프. 그러면 런던이라고 하는 것만 따로 뽑아내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를 그리시려면 런던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한 인덱싱 하시면 되겠죠. 시티 같다. 뭐랑 같다? 런던이랑 같다. 이렇게 하시면 런던 데이터만 딱 나올 거예요. 런던 DF 헤드 한번 볼까요? 헤드. 2019년 6월 17일 11시가 가장 마지막 자료군요. 그죠? 그다음 2019년 6월 17일 10시가 가장 그 전 데이터인 것 같고요. 애너투들만 쭉 있죠. 먼저 애너투들만 쭉 있고 테일 한번 볼까요? 런던 데이터 프레임의 테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네, 여기는 PM25만 있죠. PM25만. 그럼 두 개를 라인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C본의 라인 플롯 이용하시는 게 제일 간단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런던, 런던 데이터 프레임. X축은 시간을 쓰면 되죠. 컬러 이름이 date.utc. Y축은 뭘 쓰면 될까요? Y축은 미세먼지들의 농도가 들어있는 컬럼 이름이 뭐예요? 미세먼지들의 농도가 들어있는 컬럼 이름이 value잖아요, value. value. 그렇죠. 그죠? 근데 이산화질소하고 그다음에 PM25는 저기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색깔로 주시면 돼요. 색깔은 파라미터. 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프가 너무 작다 싶으면
그래프가 너무 작다 싶으면 plt.figure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fig 사이즈 주시면 돼요. 가로를 좀 길게 할까요? 16, 그 다음에 세로는 4. 그 다음에 그리드도 줄게요. plt.grid. 이렇게 보이죠? 어, PM25는 측정을 조금 더 많이 했네요. 좀 더 많이 했고, NO2는 측정값이 여기서 좀 잘렸네요. 그죠?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본 거는 뭐냐면,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아질 때 PM25도 같이 높아지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같이 보려고 지금 한 거예요. 어, 이산화질소가 갑자기 피크가 되는 그런 좀 이런 이상치가 있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PM25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어, 어, 이런 부분을 보면 그 이산화질소가 증가할 때 PM25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갑자기 이산화질소만 갑자기 높아지는 날이 있는데 PM25는 별로 변동은 별로 없고 뭐 이런 날도 있고요. 그죠? 근데 대략 대략 올라갈 때 얘도 올라가는 것 같고 내려올 때 얘도 내려오는 것 같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것 같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그 시차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틱들을 보시면은요, 틱들을 2019년 5월 8일, 5월 15일, 5월 22일, 6월 1일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그 날짜가 틱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표시가 된 것 같네요, 지금. 그죠? 일주일 단위로 틱들이 표시가 됐어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뭐, 그러면은 저 벨기에에 있는 도시도 같이 그려볼 수가 있겠죠? 같이 그려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연습을 해보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도시 안에서는 뭐 PM25하고 이산화질소를 같이 그려보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서로 다른 도시들을 비교해 보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프랑스 파리가 PM25가 없었잖아요. 이산화질소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산화질소만 놓고 그 다음에 도시별로 시계열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런던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멀지 않잖아요. 얘네가 그 뭐 이산화질소 농도가 비슷한지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제가 말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께 과제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습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연습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머지하고요, 컨캣을 하는 연습 2번입니다. 2번. 여기서는 저희가 뭘 사용할 거냐면, 그, 미국의 신생아 이름 데이터 셋이 있어요. 우리가 요걸 사용할 겁니다. 자,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요거는 다른 GitHub에 있어요. 어, 그 GitHub에서 웨스엠 기억나시죠? 웨스엠 파이 데이터북 기억나세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여기 여기 주소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github.com sm 그리고 파이 데이터 북 요렇게만 입력하시면 요 GitHub 들어가실 거예요. 아, 네. 죄송해요. 네. 요건 이어서 파이 데이터 대쉬북 이어서 쓰시면 돼요. 제가 이거 늘려드린다라는 거를. github.com sm 파이 데이터북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다 들어갔나요? 들어가셨죠? 자, 여기에서 음,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폴더 있죠.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폴더. 파이 데이터 북이 아마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고요. 여기에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 세츠 안에 보시면 baby names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baby names. 파이 데이터 북, 데이터 셋, baby names. 링크 복사해가지고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가져올 거예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 셋들을 데이터 파일들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어떤 파일들이 있냐면 여기에는요. 1880년부터 2010년도까지예요. 2010년까지 10년까지 미국 신생아들의 이름과 성별 그리고 출생자 수가 정리된 파일들이 여기 있어요. 이 폴더 안에. 이 폴더 안에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파일이 2010에서 1880을 빼면 몇 개인가요? 100, 130개인가요? 그죠? 130개죠. 파일이 아마 130개가 있을 거예요. 130개. 네. 파일을 하나씩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세요. 데이터 프레임이 131개가 나올 거예요. 131개. 네. 131개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반복문 쓰시는 거예요.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에는, 어, 생성된 데이터, 어,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1880년도 파일을 읽었으면 이어 컬럼에 1880이라고 값을 넣어주시고요. 2010년 파일을 읽었으면 이어 컬럼에 2010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 분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총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들을 하나로 합치세요. 자, 여기서도 머지를 해야 될지, 컨캣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그래프만 그려볼게요. 연도별 신생아 수를 찾고, 그러니까 숫자들을 직접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찾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어떤 그래프가 적당할지도 결정을 하세요. 뭐, 라인 그래프가 적당할지, 막대 그래프가 적당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도별, 성별, 신생아 수를 찾고,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하실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뭐, 막상 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막상 해보시면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저 데이터 프레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 기타브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yob1880.txt 파일부터, 그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YO 131개나 있어요. YOB 2010.txt라고 하는 파일까지가 있어요. 총 텍스트 파일이 총 131개가 있는 거예요. 131개. 요거 클릭해 보시면은요. 클릭해 보시면 컬럼 이름 없습니다. 컬럼 이름 없고요. 모든 데이터들은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출생신고할 땐 이름이 있겠죠. 그죠? 메리라고 하는 이름에 F는 여성이란 뜻, 여자아이, 여자아이고 같은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가 몇 명이다? 7,065명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려운 데이터 프레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몇 년도? 몇 년도 자료? 1880년도 자료예요.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 아이 신생아는 260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도에? 1880년도에.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실 때에는 이 파일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이 되면 되냐면 컬럼 4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되고요. 여기는 이름, 그 다음에 성별, 출생자 숫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어. 그리고 이름에는 여기 있는 값을 써주면 돼요. Mary. 성별에는 여기 있는 값을 그냥 넣으면 돼요. Female. 출생자 수는 여기 있는 숫자를 써주면 돼요.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1880이라고 쓰면 돼요. 파일 이름이 1880인 경우. 여기는 다 똑같이. 여기서 읽은 값들을 행으로 가져오면 돼. read CSV를 하면 다 행으로 가져오잖아요. 그죠? read CSV를 하면 행으로 다 가져오는데 year라고 하는 컬럼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파생 변수로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파생 변수로. 1880년에서 읽었으면 여기에는 1880이라고 다 똑같은 값으로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컬럼이 왜 필요하냐면 이 컬럼이 필요한 이유가 다른 파일을 볼까요? 1881년도 파일을 볼게요. 1881년도 파일에도 똑같이 생겼어요. 메리가 여자아이인데 여기는 몇 명? 6,919명. 몇 년도에? 1881년도에. 안나는 몇 명? 2698명. 그러니까 연도별로 메리라고 하는 이름이 몇 명이었는지, 안나라고 하는 이름이 몇 명이었는지가 연도별로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연도별로 잘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뭐라고 만들면 될까요? 전부 다 똑같이 1881년이라고 전부 다 똑같은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야 연도별 여자아이가 몇 명인지 연도별 남자아이가 몇 명인지를 셀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그런 똑같은 작업을 1880년부터 2010년까지 똑같은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읽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이어 컬럼 추가하고 읽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이어 컬럼 추가하고 읽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이어 컬럼 추가하고 131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131번.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 131개가 만들어지겠죠? 하나로 합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쭉 하고 합치면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것들은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쉬는 시간이 되셨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요. 가지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